최근 전 세계 선박 전문가들은 한국 조선 업체들의 모습은 2000년대 초반 있었던 조선업 광풍이 몰아치던 시기를 보는 것 같다는 평이 자자합니다. 2021년부터 2년 연속 목표 수주액을 초과 달성하며 수주 잔고를 채웠는데요. 심지어 아직 올해의 절반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한국 조선 업체들은 올해 내건 목표 수주액의 3분의 1가량을 달성하며 조선 명가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 조선 업체들의 저가 수주 공세를 뿌리치고 명실상부 고부가 가치 선박 수주를 독식 중이라 조선 업계에 종사하는 전 세계인들의 감탄을 자아내고 있다는 소식이 끊기지 않습니다. 6.25 전쟁으로 모든 국토가 폐허가 된 한국이 대체 어떻게 전 세계 조선 시장을 장악하는 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던 계기는 무엇일까요? 먼저 기술력입니다. 한국 조선 업체들의 선박 건조 기술은 따라잡으려 해도 절대 따라잡을 수 없는 압도적 기술력에서 그 힘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마땅한 배 한 척도 없던 나라가 세계를 주름잡는 조선 강국이 되었는지 의문을 가지는 목소리는 지금도 여전한 상태인데요. 한국이 조선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이분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한국에서 조선업과 선박 건조 기술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지금의 현대그룹을 창립한 정주영 회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국이 어떻게 세계 조선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970년대 한국의 경제 고도성장기 당시 한국 제품을 수출해달라는 문의가 빗발쳤지만 이를 실어 나를 배가 없어 수출이 막힌 것을 본 정주영 회장은 조선소를 지을 돈을 구하러 곧장 영국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영국의 여러 은행과 정부는 선박을 건조할 기술도 조선소도 없는 나라가 무슨 배를 만드느냐며 정주영 회장을 문전박대하기 일쑤였다는데요. 그러자 정주영 회장은 이순신 장군이 그려져 있는 동전을 보여주며 한국은 당신네에 영국이 철갑선을 개발하기 수천 년 전 이미 철갑선을 개발했다. 고 말하며 영국인들의 가슴에 불을 지피자 영국은 정주영 회장에서 선뜻 돈을 빌려주며 정주영 회장은 조선소를 지을 돈을 확보했습니다. 그러고는 그리스 선박왕에게 가 현대가 만든 배를 사라고 설득하며 만일 배에 하자가 있거나 납기일을 맞추지 못한다면 모든 비용을 배상하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히며 지금의 조선 강국 기틀을 마련한 겁니다. 이런 전무후무한 일화는 전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주며 아직까지도 회자 중입니다. 이에 지금까지도 전 세계 곳곳에서는 배 만드는 기술로는 한국을 절대 이길 수 없다는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정주영 회장을 필두로 한 조선 업체들은 절대 꺾을 수 없을 거라 여겨지던 일본 조선 사업을 몰락시키고 전 세계 조선 산업 1위를 자리를 변함없이 지켰는데요. 이 노력의 결실은 한국에 없어서는 안 될 수출 효자로 자리매김하며 지금까지도 한국을 먹여 살리는 산업의 위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도 중국이 말썽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조선 산업은 정주영 회장의 살을 깎는 노력의 결실과 무수히 많은 조선 기술자 덕분에 2000년대 중후반까지 한국의 경제 성장에 이바지하는 동시에 엄청난 성을 기록했는데요. 그런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틈타 중국 조선 업체들이 선박의 품질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저가 수주에 나서며 시장이 교란됐죠. 결국 한국의 대표 조선사인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많은 조선사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며 많은 기업이 도산하자 정말 이제 한국 조선 업체들의 운명이 다했다는 말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조선 업체들과 노동자들은 물러서지 않고 중국과 정면 대결을 택했습니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저가 수주에 나서며 암흑기를 버틴 것인데요. 결국 이 험난한 시간을 한국 기업들이 버텨내자 다시 한국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지난해부터 전 세계에 덮친 에너지난과 탈탄소 규제 등으로 LNG선 등 친환경 선박 발주량이 크게 늘어서죠. 일각에선 이미 중국으로 조선 사업이 기운 상황에서 한국이 조선 산업에서 무슨 경쟁력을 가지고 있겠냐는 비아냥도 많았지만 이것은 기회에 불과했습니다. 중국은 품질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선박을 만드는 데 급급한 나머지 잦은 고장으로 인한 품질 문제가 끊이지 않자 중국에 실망한 선박 발주처가 다시 한국을 되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만든 선박들은 품질은 물론 선박 인도도 정해진 기간보다 빠르고 빨리 만든다고 해서 중국처럼 대충 만들지 않아 한번 쓰기 시작하면 30년은 너끈히 사용할 수 있어서죠. 특히나 친환경 에너지로 선박이 운항하고 에너지를 옮기는 선박은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한데요. 하지만 중국이 만든 배들은 품질이 워낙 낮아 자칫 잘못하면 폭발의 위험도 있어 중국의 선박을 꺼리는 요인 중 하나기도 합니다. 또한 전 세계 여러 국가는 선박에서만큼은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선업의 절대 강자 일본을 꺾은 기술력은
말할 필요도 없고 LNG, 메탄올, 수소 등 친환경 선박을 건조할 기술은 한국 말고는 찾기 어려워서인데요. 중국이 선박 발주량이 1위다. 전 세계 선박 시장에서 가장 많은 배를 건조하고 있다는 소식이 끊임없이 들리고 있지만 한국 조선 업체들의 앞길을 막지는 못하네요. 왜냐하면 선박 수량에서는 한국을 앞질렀을지 몰라도 중국이 건조하는 선박은 주로 돈 안 되는 작은 선박들로 이루어져 있어 마진이 많이 남지는 않아서죠. 하지만 한국 조선 업체들은 고부가 가치 선박으로 불리는 LNG, 메탄올, 암모니아 등 친환경 연료로 운항하는 거대한 선박 위주로 발주받고 있어 매출과 마진에서 중국과 비교도 안 될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선박 시장에서만 우리 기업들이 강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최대 80조 원을 들여 신형 잠수함을 도입하려는 캐나다 정부가 한국의 대표 조선사인 대우조선해양을 사업자로 선정할 거란 분석이 잇따르고 있어 해양방산 무기 수출도 본격화되는 모습입니다. 또한 하나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절차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어 세계 7번째로 SLBM 잠수함을 독자 개발해낸 대우조선해양의 잠수함 건조 기술과 하나의 전투 시스템이 접목된다면 LNG, 컨테이너, 유조선을 넘어 전투 함정들의 수출도 빗발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 업체는 보통 선박 결제에 대금을 달러로 지급받아 고환율 수혜를 톡톡히 입는데요. 최근 환율이 하락했다고는 하지만 1년 넘게 환율이 1,300원대를 웃돌고 있어 환차익마저 기대돼 한국 조선업의 꽃길이 열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외에서 바라보는 한국 조선 산업에 대한 해외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당연한 결과일 뿐이야. 굳이 말하자면 입만 아픈 거지. 한국 조선 산업이 지금 이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던 건 압도적인 기술력과 한번 지킨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한국인들의 무서운 신념 때문이야. 더구나 정주영 회장과 관련된 일화는 지금까지도 영국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지. 과연 한국 조선 업체들이 꽃길만 걸을 수 있을까? 수주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환율이 높은 건 긍정적이겠지만 고물가로 인한 철강 가격 상승을 고려해야지. 한국이 선박 건조 기술로는 중국을 꺾을지는 몰라도 경영 환경 개선마저 기대하는 건 아니라고 봐. 그건 잘 모르는 소리야. 고물가로 철강 가격 등 선박을 만드는 원자재 가격이 치솟았지만 지금은 물가가 내려가고 있잖아. 그리고 선박 수주 금액도 지속해 상승하고 있는 만큼 한국 조선사들의 앞날은 밝을 수밖에 없어. 조선업은 장기적으로 살아남기 힘든 산업으로 알고 있는데 수십 년째 세계 정상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믿기지 않아. 특히 조선산업의 절대 강자 일본마저도 관련 산업이 몰락한 상황에서 한국만이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니 말이야. 한국의 저런 저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한국의 조선사들은 제대로 된 설계도 하나 없이 지금의 모습을 갖추었다는데 한국인들은 다 천재들만 모아둔 것 아닐까? 한국의 역사는 정말 모르는 사람이 본다면 판타지 소설인 줄 알겠어. 역시 한국이야 이런 희생정신들이 있어서 지금의 한국이 탄생한 거겠지. 정말 한국인들의 의지는 따라잡을 수 없을 것 같아. 이상으로 한국 조선산업에 대한 해외 반응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